경기도의 명 MC 김우석 부의원께서 사회를 보시게 될 거고요. 원활한 토론의 진행을 위해서 휴대전원 잠시 꺼 주시거나 또는 진동 상태로 좀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간이 됐으므로 DMZ 국제적 위상 강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님으로부터 경기도 DMZ 관리 및 사업 효율화를 위한 조직 대안에 대한 발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기연구원의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목이 DMZ 국제적 위상 강화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인데요. 제가 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DMZ에 관련된 아주 다기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방향, 아주 구체적인 대안을 오늘 제시하기보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방향 현황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는지를 방향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 토론자님들 그 다음에 여기 방청해 주시는 분들이 의견을 듣는 것들이 또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제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제문 1쪽이 되겠습니다. 문제 제기의 핵심은 DMZ가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졌는데 그래서 관련된 이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고 많은 조직들이 개입이 되면서 점점 일을 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최근에 DMZ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됐는데요. 아주 지난 6월 30날 인상적인 작년 4.27 때도 그랬고 올해 금년 6월 30일에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판문점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만나는 그런 일들이 전 세계 외신으로 타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DMZ 중요성이 점점 부각이 됐고요. 특히 사실 DMZ는 한국에 있어서 통일 논의와 남북 관계의 말하자면 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7 선언이 핵심이 뭐냐면 판문점이 평화지대합니다. 과거 남북 관계를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판문점과 이 DMZ를 에서 군 병력을 철수하고 평화적으로 활용하자는 이야기들이 과거에도 간간히 있었는데요. 그 결정판이 바로 4.27 선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DMZ는 이 한반도의 평화, 그다음에 동북아의 이 평화와 안정에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DMZ는 또 현대의 사회를 아우르는 평화, 그다음에 생태, 이러한 그다음에 전쟁과 분단과 같은 주요 이슈를 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2019년 금년에 한국인과 외국인이 본 DMZ 이미지와 가치라는 설문조사를 해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독일인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국에 와본 사람 중에 한 60% 정도는 DMZ를 왔다 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외국인들이 DMZ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들은 생태를 DMZ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는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이 DMZ 관련 업무 주체가 상당히 다기하다는 데 있습니다. 경기도가 2019년 9월 9.19 1주년을 맞아서 DMZ 포럼 등 DMZ 관련 행사를 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이 주체들이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해서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통일부, 국방부, 환경부, 문화관광체육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문화재청
이런 데서 각각 DMZ에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각자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뭐 총리실과 청와대인데 거기에서도 DMZ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데는 없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방정부도 경기도뿐만 아니라 인천, 강원도도 DMZ에 관한 정책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시군들, 파주, 김포, 연천, 철원 이런 관련 시군들이 접경 시군들이 또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도 보면 DMZ 정책과가 지금으로서는 이제 총괄 부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외에도 관광과, 문화유산과, 체육과, 콘텐츠 산업과 등의 부서가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문화재단, 관광공사, 문화유전당 등 기관들이 또 뭐 저희 연구원도 마찬가지고요. DMZ와 관련된 그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생태, 평화 관련된 그 시민단체들이 DMZ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관련된 일들이 서로 중첩되거나 정보가 공유되기 어려운 그런 그 컨트롤 타워의 부재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이쪽 그래서 이러한 행정기관의 다기성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각 분야별로 기획도 하고 연구도 하고 사업도 하는데 실제로 이 DMZ라는 거는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든 이슈들을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급자 중심의 이제 일이 접근인데 관료 조직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것도 있으면서도 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상당히 그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다양한 부서나 조직이 각자 업무를 맡고 있는데 과연 그 조직이나 그 부서가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게 최적이냐,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뭐 당장 어떤 게 어느 부서가 뭘 하는 게 옳고 그르다라는 걸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업무를 보고 그 인터뷰라든가 이제 평가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 업무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번 정도는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특히 이 병렬적 구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도청이 주로 과단위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단위는 병렬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 조정이나 협조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이 컨트롤 타워 문제를 바라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에 저희가 이제 현황도 좀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현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4월 현재 경기도가 DMZ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23개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120억 원인데요. 사업을 담당하는 경기도의 부서는 체육과 세계사업, 문화유산과 콘텐츠 산업과 관광과가 사업이 많습니다. 8개 사업, 그다음 DMZ 정책과가 주무과로서 10개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된 내용은 별표로 뒷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그 발표문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도가 이제 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 관련된 기관들하고 또 협력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 관광공사, 문화재단, 문화유전당 등이 이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DMZ 세계유산 등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 문화재단이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DMZ 포럼에서 DMZ 페스탈 라이브 DMZ, 아트 DMZ 같은 경우에는 경기관광공사가 그것을 수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실제로 그 업무 조정에 관련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DMZ 세계 유산을 작업을 지금 문화재단과 그 문화유산과가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조직은 일부 지사 소속입니다. 본청에 있고요. 그 다음에 DMZ 정책과, 이 DMZ 주간부서라고 있는 DMZ 정책과는 DMZ 생태평화공원 등 10개 사업을,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평화부지사 소속이고, 뭐 본청에도 있지만 DMZ 정책과 자체는 여기 북부청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둘 간의 업무 조정을 하려면 두 부지사님이 만나거나 아니면은 도지사님한테까지 가야 되는 굉장히 이제 그 복잡한 그런 그 조정 구조를 가지고 있고, 물론 협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궁극적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탁이 상당히 그 어떤 도청 조직의 특성상 많은 인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사업은 전문기관에 그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위탁이 실제로 적절한 기관에 이렇게 배분이 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러한 이제 문제 제기와 현황을 토대로 그럼 어떻게 어떤 대안을 가질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 한번 전체적인 사업 과정을 좀 리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리뷰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기획과 실행을 결합하는 DMZ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총괄 전담 공공기관을 하나 신설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경기 DMZ 재단과 같은, 혹은 경기 뭐 평화재단 뭐 이런 명칭을 쓸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재단을 설립을 해서 관련된 정책을 기획하고 연구, 사업, 많은 사업이 있죠. 문화, 관광, 생태, 평화 관련된 사업들을 실행하는 그런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 있는 도청의 실행 기능은 최대한 DMZ 재단으로 다 이관하고, 도청은 정책의 핵심적인 기획과 방향 정립과 예산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고요. DMZ 포럼 2019에서 DMZ 평화상을 제정하고 다양한 실천 과제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분야가 정말 다양합니다. 뭐 국방 안보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 문화 관광까지 다양한데요. 이 일들을 이 재단에서 다 맡아서 담당을 한다면 포럼의 논의와 실행, 또 포럼을 준비하고 하는 과정도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기존에 이런 일들을 하던 다른 기관들, 뭐 경기연구원이나 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문화의 전당 등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재단의 모든 전문 기능을 다 가질 수가 없으니까 관련된 전문적인 기능들을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DMZ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커다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각 전문기관들이 담당자,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DMZ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면서 각 기관이 성과로 가져오는 이런 그 유기적 협력 체제를 조직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요. 이게 재단과 같은 방식의 이제 공공기관을 만드는 게 뭐 그렇게 또 용이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그렇다 하면 도청 내에 DMZ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을 하나 두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DMZ 정책과가 있죠. 있는데 과단위로 이런 이 DMZ 정도의 아까 말씀드린 국제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평화와 통일, 안보, 그다음에 관광, 문화, 다양한 지역 개발과 관련된 일을 과단위의 그 정도의 인력과 그 이 업무 범위로 다 소화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국장급의 DMZ 정책관을 신설을 하고
관련된 업무, 문화관광, 생태, 평화, 지역개발 등 그다음에 국방 안보와 관련된 업무들을 가진 인력들을 거기에 배치해서 그 DMZ 정책관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나머지의 실행 기능들을 관련된 기관들과 그다음에 시민단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것도 저는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뭐 TO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 그다음에 이제 국장 TO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안으로서는 제안을 드리지만 실제로 도 내의 어떤 이런 TO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뭐 별도의 이 논의가 필요한 사항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8쪽부터는 말씀드린 경기도의 각 조직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 내용, 예산 그 9쪽까지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DMZ에 관련된 총괄 조직 논의가 실은 경기도에서 이거를 이니시에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1번에 나온 10페이지예요. DMZ 관리청이 있는데 2016년에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에 제안을 했고요. 실제로 그 대선 공약으로까지 이게 제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제로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합행정기관으로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DMZ 거버넌스의 집행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DMZ 관리청이 수행한다. 실제로 이번에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설치하려고 했고 실제 그것도 대통령 공약으로 됐었는데요. 논의하다가 그 위원회급으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실제로 이런 거버넌스 기구들이 중앙과 지방 정부의 연합행정기관으로 그 시도가 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 좀 중요한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내용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DMZ 포럼 때 제시된 내용인데 남북 공동의 한반도 접경지역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런 내용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DMZ에 관련된 그 브랜드 가치에 대한 관리, 자원 관리, 현안 해결을 위해서 남과 북이 협력을 하자. 지금은 사실 이거를 통일부의 남북협력과가 대부분 다 주관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의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통일부의 한 과에서 담당하기는 대단히 벅찬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면 그 한반도 접경지역관리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DMZ 관리청, 그다음에 DMZ 경기도 단위 DMZ 재단 이러한 조직들이 또 하나가 되면 그 한반도의 남북 협력과 어떤 통일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최근에 대지열병 등 감염병 관리 같이 남북 간이 협력해야 될 사안들이 많은데 사실 그 루트들이 중앙 정부나 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접경지역관리위원회는 독일이 접경위원회에서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을 많이 해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DMZ에 관련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운영을 하자는 이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DMZ에 관련된 각종 자원들을 관리하고 평가해서 의사결정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플랫폼 구축이고요. 민간이 전문가, 연구자, 시민들이 관련 사업과 정책에 참여하고 국제적으로 이제 경험을 공유하고 펀딩을 하는 그런 채널로 활용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번 DMZ 포럼에서 생태 세션에서 DMZ 생태연구원을 창설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대체로 이 연구원이나 이런 기관들은 이 그 데이터 플랫폼과 같은 기능으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호 박사님 수고하셔서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그 자유 토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그 저희 경기도에 가장 DMZ 관련 저명하신 분들만 저희가 패널로 모셨는데요. 그 DMZ 관련 기재 상임이죠. 기재위에서 가장 그 우리 DMZ 관련해서 비판도 많이 해주시고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시는 의원들을 이렇게 선별했고요. 그리고
DMZ 관련 사업을 진행하시는 우리 공공기관 사장님들 다 대표분들이 다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접경 지역 DMZ를 지역구로 둔 그 접경들 지역구로 둔 도의원님들 같이 모셨는데 오늘 아쉽게도 대지열병 때문에 한 분이 오늘 참석을 못 하신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유토론 열띤 토론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우석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부 사회를 맡게 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우석 의원입니다. 근데 소개하신 대로 DMZ에 관한 가장 비판적인 의원님들만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럼 한 분 한 분 앞으로 자리 모실 때 큰 박수로 좀 환영을 해주시고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이 행사를 보니까 저희가 레스 DMZ라는 행사를 크게 한번 치렀죠. 그렇죠? 관심이 없으신가요? 하여튼 뭐 다들 고생하시고 큰 행사를 치렀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행사의 목적이 그 레스 DMZ의 행사를 평가하는 또 백서를 준비하는 그런 총평 자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국제적 위상 강화 효율적 관리 위한 토론회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국제적 위상을 떨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의 전당 이우종 사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저랑 좀 상당히 가까워서 옆에 두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주에 돼지들이 열받아가지고 큰 걱정을 안고 계셨는데 DMZ 하면 또 파주에 어떤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의 재단 강원 대표님 오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명리학에 또 이렇게 대가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어떻게 풍수지리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잘 될지 한번 고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재위에 이제 민경선 의원님 오셨는데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위원장님 하고 계시고요. 의장님 하고 계시고요. 정책적으로 이제 소문이 나신 분입니다. 다른 이야기도 한번 하고 싶은데 그건 좀 어떻게 다음에 미루도록 하고요. 우리 민경선 의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레스 DMZ에서 여러와 같은 호응을 힘입어가지고 출마 선언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우리 이성규 사장님 앞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계시죠? 우리 기재위에 그 별명이 하나 있는 분이 계신데요. 캠프 그리브스라고 그리브스 김인데 김강식 의원이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의 자리의 중심에 계신 우리 국장님이 계시죠? 평화협력국의 신명석 국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이제 제 자리가 되겠고요. 얼마 전에 이제 9월 달이죠. 9월 달에 이제 대통령께서 DMZ를 국제평화지대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좀 힘을 받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떠세요? 좀 기운 좀 나십니까? 최근 청와대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요. 알고 계신 분이 앞에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공개적으로 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예, 관련해서. 일단 뭐 이렇게 이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레스 DMZ에 관련된 총평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또 이 행사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정무수석을 맡고 계신 김영성 의원님께서 같이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저희가 지난 그 킨텍스에서 진행했던 행사에 대한 총평 정도를 한 번씩 들어보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요? 예, 경기도 문화의 전당 이우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고생하셨고요. 근데
그러면 저희 생각대로 그 진 인사한 것 같은데 대천명에서 하늘이 좀 이렇게 저희한테 순조롭진 못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해프닝이 있었고 컨틴전시 플랜을 작동시키기에는 저희가 좀 너무 뭐 흔히 이제 되는 핑계로 짧았던 준비 기간 뭐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됐고 그래서 그런 아쉬움 속에서 이번엔 그래도 DMZ 행사를 산계에서 전개되던 그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던 그 DMZ 모든 행사를 한번 모아서 계획적으로 좀 주도 면밀하게 해보자 그런 첫 번째 시도였고 그리고 이제 많은 고민 끝에 뭐 레스 DMZ라는 여전히 찬반은 있겠지만 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괜찮은 이제 브랜드도 하나 생겼고 다만 이제 실제로 우리 계획됐던 대로 집행이 안 됐다는 그런 아쉬움을 남긴 그런 이중적 성격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파주 교화 탄현 운정 3동 출신 조성환 의원이고요. 아까 우리 사회자가 돼지열병 얘기하셨는데 제가 돼지띠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많이 아프고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 레츠 DMZ 행사도 우리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행사들이 많이 규모도 축소되고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의 그 노력에 비해서는 좀 성과가 덜 났지만 그래도 의미는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DMZ라는 또 그 이미지, 그 컨텐츠가 널리 알려졌고 또 국제적으로 국제적인 연사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DMZ 비무장지대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 방향성들 얘기해 주셔서 이 파주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무척 안타깝고 또 기대에 찬 그러한 행사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킨텍스가 파주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뭐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일부 갖고 있습니다. 뭐 이따가 또 그런 이야기들도 나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돼지열병도 빨리 우리 DMZ에 있는 멧돼지만 관리를 잘 했어도 또 이렇게 어려움을 좀 덜 겪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재단의 강헌입니다. 사실 이번 9월 달에 이제 이 레츠 DMZ 행사는 뭔가 이렇게 경기도를 대표하는 어떤 그 문화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보자라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이 좀 처음으로 이제 런칭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유종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 기간이 너무 적었고 또 조직위원회가 너무 늦게 꾸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행사의 내용과 행사를 추진하는 형식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가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뭐 모든 관변 행사가 처음 대규모 관변 행사가 처음 시작할 때 사실 흔히 겪는 좀 문제이긴 합니다. 이제 사실 이런 문제의식의 출발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평화협력국에서 부터 시작해서 문화체육관광국까지 DMZ와 관련된 크고 작은 행사의 예산이 거의 100억에 육박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사실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굉장히 대중적으로 알려진 그런 콘텐츠가 없어서 이 예산이라도 모아서 좀 힘을 집결시킨다면 좀 그냥 그 고립된 행사를 하고 각 부처가 고립된 행사를 하고 만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뭔가 크고 깊은 울림을 남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사실은 소박한 문제의식으로 시작한 것인데 방금 조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이번 DMZ 포럼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도 전혀 기대를 없어 깜짝 놀랄 만한 저는 그 완성도 높은 성공적 행사였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행사들은 물론 이제 뭐 악천후의 문제도 있었지만 일단 좀 준비 과정 자체가 굉장히 부실했고 제가 보기에는요.
전혀 좀 대중적인 어떤 의사소통에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냉정한 어떤 내부 평가를 통해서 또 극복한다면 점점 더 나아지는 좀 명실상부한 어떤 경기도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기대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번에 실패 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네트워크의 부재에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 상징적 공간을 갖다 레지 DMZ가 포착하지 못한 바람입니다. DMZ는 파주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큰 행사는 킨텍스에서 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어쩔 수 없는 조건 때문일 수밖에는 없지만, 사실상 그 축제의 동력을 아주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관광이나 축제 참여는 많지만, 사실 모든 축제는 굉장히 그 축제에 있어서의 공간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DMZ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들어갈 수도 없는 DMZ를 끌고 와서 우리가 축제를 했을 때 어떤 그 DMZ의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깊은 좀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고양시 의원 출신으로서는 좀 일단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데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봅니다. 다만 좀 다양성이 좀 돼서 오늘 논의하는 구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양성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어야만이 나름대로 DMZ에 대한 미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그 레츠 DMZ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계속 이어지는 구조적인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레츠 DMZ 행사 한 2개월 전부터는 정말 비만 오지 말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 라이브 인 DMZ 행사 때문에 거기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고, 평화누리 공원이 3만 명 정도가 최대 이제 인원인데 5만 명을 채워서 아예 마비를 시키자 해가지고 하이라이트로 삼자 해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는데, 돼지 때문에 못하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공연 일주일 전도 안 돼서 남겨놓고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참 많이 속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그때 고생하신 직원들 이 자리를 빌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 한 120억 정도를 연간 우리가 DMZ를 관련돼 가지고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DMZ에 와 보면은 어떤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회의를 하거나 혹은 어떤 모임 장소로서도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곳이 사실 DMZ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평화누리 공원 안에 있는 우리 임진각에 연간 한 500만 명이 방문을 합니다. 그 중에서 약 65만 정도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은 우리 판문점이라든지 이 분단의 현장을 와서 보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제 와서 보면은요, 옥상에 올라가고 만안경 보는 게 답니다.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어떤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때만 되면 무슨 선언들이 많아집니다. 정상께서들 만나시면 평화가 조성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DMZ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화의 공원이라면 우리의 영토라면 우리 국민들이 들어갈 수 있어야 우리의 영토이고요. 평화의 공원, 평화가 조성됐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에 남북 관련돼 가지고 북한의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 북한에서 문 닫으면 못 가죠. 그렇지만 판문점까지는 우리 땅입니다. DMZ 아니지만 거기라도 우리가 인프라를 조성하고 공원을 만들고 우리 국민들이 혹은 외국인들이 이 분단의 현장에 와서 볼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해야 되는 우리 그런 어떤 뜻깊은 행사들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광식 의원님은 뭐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드릴 테니까요. 충분히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들 여기 의원님들 보시면은 다 북부 쪽에 위치한 의원님들이신데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가장 먼 데서 오늘은 온 것 같아요. 매번 먼 데서 수원까지 맨날 와주시는데 저는 상당히 관심 갖고 기재위에서도 이 행사들이나 사업들이 원체 갑자기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되게 DMZ에 대한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전략적이지 못했다라는 생각들은 해요. 그 부분들이 기획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했고 그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또 잘 안 된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탓으로 돌리기에는 사실은 컨텐츠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대한 이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뭐 중첩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들이 있었고 저는 각각의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이 브랜드는 경기도만의 브랜드가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의 브랜드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저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바라보고 한 번에 요번에 돼지 때문에 안 됐다고 우리가 이거를 비난하거나 할 부분들이 아니라 이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에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오늘 이런 토론회를 한다는 것 자체도 그 시작으로 의미가 되게 크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각자 갖고 있는 역량들이 있는 기관들도 되게 많고 근데 이 기관들이 서로 섞일 수 있지 않은 구조 속에서 논의들이 과연 제대로 됐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되게 아쉬운 부분들이었고 그 부분들을 좀 극복하면서 이런 논의들을 좀 해가면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여러 가지 의미로 DMZ를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DMZ가 단순히 그냥 개발해서 우리 상품 만들어서 팔고 오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또 연구도 해야 되고 보존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DMZ는 경기도만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또 강원도도 연결되어 있고 또 북한이라는 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DMZ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들이 또 우리가 평화 시대가 와서 남북 통일된 이후의 남북 관계 속에서의 어떤 상징적 가치로서의 또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걸 또 잘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시작되는 부분들의 논의들을 해나가는 좋은 자리였으면 좋겠고 올해 했던 행사는 뭐 그거의 시작이라는 의미로서 그 부분들의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듣기 전에요. 지금 6분의 패널들께서 이야기해 주신 게 예산 집행은 많이 됐고 준비 기간은 짧았고 그다음에 기획에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지금 지적들이시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좀 조급하게 진행이 됐고 이런 아쉬움을 남게 됐는지 좀 일련의 과정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서 총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뭐 저는 없었습니다만 행감 때 저희 DMZ 정책과가 아주 핫했대요. 그냥 온갖 문제에 대한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들었어요. 뭐 행사 중복된 행사도 많고 뭐 이게 뭐 하는 행사인지도 잘 모르는 비슷한 행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잘 안 보이게 그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올 1월달에 VM에서 들었습니다. 듣고 또 의원님들 만나 뵈면서 그런 지적 다시 굉장히 듣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원님들한테 약속드렸던 거는 그러면 DMZ 정책과에 있는 행사들은 모을 수 있는 건 모아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서부터 기획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지적들이 나오면서 올 초에 있는 행사들을 모아보자. 근데 이미 예산은 다 서 있었잖아요. 다 뭐 음악 쪽으로도 서 있었고 마라톤도 따로 다 예산은 이미
통합돼서 서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각 행사별로 다 옛날식으로 옛날 작년식으로 다 떨어져서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떨어져 있었던 거를 제가 약간 무리를 한 것 같아요.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모아보면 멋있게 모아지지 않을까. 하는 조직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하면 다 잘 통합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약간 의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통합된 멋있는 행사를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취지를 갖고 이제 쭉 진행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 일 계속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산 따로 서 있고 집행부서 다 따로 돼 있고 대행계가 다 따로 돼 있고 이미 이제 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있는 틀들이 다 있는 것들을 하나의 조직위원회로 묶는다는 게 물론 제가 이제 역량이 좀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좀 어려운 점도 있더라고요.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최대한 좀 모아보자라고 해서 크게 한 3가지 행사를 브랜드만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주 성공리된 우리 포럼 그다음에 돼지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데 우리 공항공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준비 많이 하셨었는데 안 된 라이브 DMZ 그다음에 아트 DMZ 이름이 바뀌었던 행사인데 이런 따로 요 3행사를 이제 합쳐서 결국은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행사만 놓고 평가를 하자 보면 조금 이제 뭐 아픈 얘기 드릴 수도 있는데 포럼을 했던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기획을 좀 다 자체적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참여할 연사부터 모든 기획들이 다 되고 내용, 컨텐츠가 다 준비된 상태에서 용역사를 주고 일을 하다 보니까 중심이 쫙 잡히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축제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기획 이런 것서부터 좀 이렇게 약간 의존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한기관이 중심을 저희가 이제 DMZ과에서 저희가 중심을 딱 잡고 이런 식으로 나가자 그래서 다 틀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넘겨버리니까 저기 약간 흔들린다 이렇게 이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들 내 컨텐츠를 우리가 나중에 행사를 기획할 때는 컨텐츠를 우리가 좀 잡고 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잡지 않으면 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고 이게 뭐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산을 좀 합치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흩어져 있던 예산을 하나의 항목으로 SDMZ라는 예산으로 좀 합쳐볼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 지적들 많이 해주셨지만 뭐 준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사무국이나 주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발족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이제 저희 이제 DMZ 정책과 분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셔서 나름대로 대안들을 내주시고 있고 그러한 안들 가지고 또 이제 오늘 토론 같은 것들이 좀 더 이어지면서 조금 더 좀 좋은 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드리고 싶은 말은 이 DMZ를 이제 DMZ 국제적 이사항이 이렇게 나오는데 DMZ가 분단의 상처잖아요. 상처인 거고 DMZ 예를 들어서 저런 건데 돼지열병이 생겨서 지금 DMZ를 통해서 멧돼지가 DMZ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제재로 인해서 이렇게 교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경기도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북한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DMZ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단과 제재 때문에 실제로 우리 경기도는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 지금. 돼지열병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옛날 여기 생각해 보면 조선시대 생각해 보면 양주가 여기가 양주 쪽일 것 같은데 양주가 수원 이쪽 광주목 이런 데보다 양주목이 제일 큰 목이었을 거예요 아마. 권한도 제일 크고 대통령 그러니까 왕도 뭐 쉽게 굉장히 무시 못했던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중심 지역입니다. 경기 북부와 개성, 지금 황해남도, 황해북도 이쪽 지역이 한반도의 중심 지역이 있는데 그 중심 지역의 기능을 분단 때문에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못 하고 있는 거고 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DMZ가 정말 평화적으로 활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정말 경기도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이 DMZ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재 면제 신청 이런 거를 저희는 이제 내년에 제재 면제 신청 이런 걸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개성옆에 개풍 양묘장하고의
지원 사업에 합의해 놓은 게 있었는데 물자가 못 들어가서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찌감치 그냥 제재 면제 신청을 할 거. 그래서 제재 면제 신청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통일부하고 얘기되고 외교부 얘기돼서 아마 유엔으로 곧 접수가 될 것 같은데요. 제재 면제 신청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제재 면제 신청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그 굉장히 중요한 합의를 한 게 있어요. 북측과 북측의 조선아태위원회와 경기도가 조선아태위원회가 왔을 때 DMZ 안에 남북 공동으로 DMZ 평화공원을 짓자라고 합의를 했어요. 그게 문구에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안 한 걸 생각을 해보니까 제재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손 놓고 있었던 겁니다. 다들 손 놓고 있었던 건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DMZ 내 평화공원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지금 DMZ 정책의 저는 가장 핵심이 나중에 가면 남북 공동으로 하는 DMZ 평화공원이라고 봐요. 이게 가장 핵심이고 키포인트가 될 거다 결국은. 그럼 그거를 위한 사업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손을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DMZ 내 공동조사, 남북 공동조사, 그다음에 기본 설계, 공동 설계 이런 건 제재가 아니거든요. 제재가 아니었어 이런 건. 이게 네가 잘못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점적으로는 이 DMZ 뭐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한 공동조사와 그 공동 설계. 남북이 합의한 사항이니까 경기도와 조선아태위원회가 합의한 사항이니까 이걸 조선아태위원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할 겁니다. 공동 조사하고 공동 설계하자 이미 합의한 사항이니까. 국장님. 예. 일단 지적사항에 대한 자기 반성을 좀 해보라고 했더니 포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설명하신 김에 계속 설명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요것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하면 제재 면제 신청도 하고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핵심적인 문제죠. 사실 핵심적인 문제 DMZ와 관련된 핵심적인 가장 키가 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좀 하나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좀 전에 이제 우리 이정훈 박사님께서 DMZ에 관련된 사업이 경기도에 23개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DMZ에 관련된 강원도라든지 인천도 있고요. 중앙부처도 있고 또 지자체들도 있을 텐데 도대체 사업 개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도 뭐 정확히 다는 저희 국에 있는 것만 대충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숫자는 일단 뭐 상호 협력, 예. 교류, 소통, 협치는 잘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사실 저희 국의 DMZ 정책과에 있는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세밀하게 파악하기는 좀 이렇게 사실 저희가 대충은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DMZ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고 많은 예산들이 쓰여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을 텐데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면서 통합 관리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거든요. 어떤 식으로 그게 가능할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행정이라는 특성이 좀 칸막 행정도 있잖아요. 그 경기도 내에서도 잘 안 되는데 다른 지자체와 중앙부처와의 협의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거냐 이것도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어떤 분이 좀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예, 방금 언니 말씀처럼 아마 이 DMZ와 관련된 중앙에서 기초까지의 사업 개수를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상상을 초월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강영준님은 우리 이번에 도대체 DMZ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가 이렇게 분리돼서 하는 행사 중에 올해로 11제를 맞는 DMZ 세계 다큐 영화제가 있습니다. 다큐 영화제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되는데요. 40년 부천 영화제보다도 많고 천주 영화제랑 비슷한 수준의 예산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대중적인 파급력 그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죠. 근데 올해 강원도에서는 8월 18일부터 일주일간 남북 평화 영화제를 열었습니다. 문성건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요. 근데 이건 이제 이름부터가 남북 평화 영화제였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북한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북한은 이번에 모든 눈을 닫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령 영화 부분만 보더라도 이제 뭐 완전히 원톱인 부산 영화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주 영화제나 이런 이제 2, 3위 브랜드들이 있는데 지금 전국에 영화제가 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100개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은 10년이나 된 이 경기도의
DMZ 영화제나 예산 만만치 않은데 영화제나 뭐 올해 출발했지만 강원도의 영화제는 거의 하위권에서 밑바닥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똑같은 DMZ를 하고 사실 열린 시기도 거의 한 달 안에 비슷합니다. 이런 경우는 경기도 강원도가 마치 우리 DMZ 그 세계유산 등재 작업을 강원도 경기도 문화재청 3자 연합에 의해서 그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서 강원 뭔가 좀 사람들의 접근성이 약한 강원도 그리고 이렇게 그 인구는 많고 분량 풍부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굉장히 매력도가 좀 여전히 떨어지는 경기도의 두 개를 서로 좀 이렇게 시너지를 넣을 수 있게 사실은 그 전략적 협의와 연대가 필요한데 이런 것은 이제 전혀 고려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실 열린지도 아마 서로 몰랐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서부터 그러니까 너무 큰 단위의 막 이 전략적인 연대는 사실 현실적으로 당장은 힘들고요. 아주 서로 묶을 수 있고 그 서로가 서로에게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부터 저는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DMZ 행사에 100%를 다 이제 포괄하진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개최되는 경기도 이외 뭐 시민단체라든지 이제 여타 그 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그 행사를 쭉 리스트업해 보면은 저 어느 정도 감은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드네요. 예, 이건 이제 자유로운 토론이잖아요. 감사 때 좀 고생 좀 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잠깐 들기도 하고 의원보다 발언을 길게 하시면 의원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다 기재이잖아요. 저만 유일하게 보건복지위입니다. 그래서 작년 DMZ 예산들이 많이 삭감될 때 저는 그 예산을 오히려 살리려고 이제 지역적인 노력을 많이 했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사회자가 질문하신 내용 이렇게 많은 단체와 기관들이 있는데 협력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좀 뭔가 어그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지역이 이제 탄현면이 DMZ 지역 접경 지역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행사나 뭘 할 때에는 군의 협력을 받아야 됩니다. 군의 협력이 없으면 아무런 행사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탄현면에서는 민관 군 협력으로 체육대회도 하고 정기적인 회의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 협력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다. 족구도 같이 해요. 그 군인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군이 민을 이해하고 관을 이해하는 게 좀 군의 시각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해야지만 DMZ와 관련된 사업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 탄현면에 그 철책이 있어요. 오두산 전망대 보면 그 최초로 민간에 개방을 했습니다. 작년에. 일반 시민들이 그 철책을 지나가는 행사를 맺었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DMZ 관련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민을 앞세워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고 있는 행사나 모든 기획에 보면 민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특히 접경 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참여가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원인인지 이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이분들은 생활이거든요. 그곳이 생활터전이라 하루에도 수십 번 들락달락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놓치지 않고 아니 안 그래도 그런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주셔서 제가 사회자 네네. 눈빛만 봐도 네. 마음이 딱 짜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 이우종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경기도의 역할은 지금 DMZ에 관련된 여러 사업들의 지도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그 안에서 경기도의 역할을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그 관광공사 사장으로 이제 부임하고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였냐면 관광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그 다음에 체류형 관광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관광공사 와가지고 우리 31개 시군이 도대체 뭐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각자 시군에서의 관광 정책이 도대체 뭔지, 그 다음에 30여의 시군은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좀 파악해야 우리 관광공사도 거기에 걸맞게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게 31개 시군의 현재 현황이었는데 도청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고요. 우리 관광공사에서도 국장님이 모르시면 큰일 나는 아니요. 거예요, 진짜. 관광정책이니까요. 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개 시군이 도무지 이 관광에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수립하고 세부 항목이 무엇이고 그 다음 어떤 행사를 했고 그 행사의 의의가 어떻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성공 여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에서 만나면 얼굴도 잘 모릅니다. 담당자들이. 제가 그래서 협력관을 일단 북부 지역부터 협력관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력관을 파견했더니 지자체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시장님들하고 군수님들 전화가 막 옵니다. 저한테 이제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서 유인 효과를 주려면 예를 들어서 프랑스를 간다 그러면 나 에펠탑 보러 갔다 올게. 뭐 이런 게 있는데 경기도 온다 그러면 무엇을 보러 오겠습니까? 나 에버랜드 갔다 올게 하고 외국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전 세계 에버랜드 같은 데는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경기도에 오면서 에버랜드 경기도 오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각 시 군수님들한테 거점화 사업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시군도 하셨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도부터는 시장 군수님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우리 거점화 참여하겠다고. 평택 시장님도 전화 왔어요. 중국 가서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유인 효과, 어떤 거점을 통해서 유인하는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남북권역에 시장들을 모아가서 같이 한번 이 거점화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부권은 평화 컨셉, 남북권은 우리 야시장의 어떤 그런 컨셉을 좀 만들어보자. 홍콩 야시장을 연상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중앙부처도 모르고요. 30의 실군도요. 지금 하다못해 관광 정책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DMZ 사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쪽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개별적 예산을 쓰긴 쓰는데 어떻게 보면 수백억을 써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지만 효과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 지자체하고 어떤 협력 관계가 있는지 호응도가 어떤지 그거에 대한 분석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틀에 대한 로드맵을 누군가는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누군가 그렸다 치면 그것이 얼만큼 지속성이 있을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광공사에서 앞으로 그 역할은 저희가 맡아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저희가 만들려고 안 그래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정책뿐만 아니라 DMZ 관련된 모든 정책에 대한 것들을 빅데이터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었고 플랫폼을 개발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예산 시기가 다가오니까 이제 예산의 필요성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규전에 있는 우리 인력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사실 이게 평화협력국에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현황들을 좀 파악을 해 주셔야만 어떤 새로운 논의들이 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좁혀서 이 제목과 관련해 가지고 국제적, 세계적 위상 강화 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 신명석 국장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보도자료에서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 DMZ는 평화와 번영의 공간이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를 만들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좀 궁금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보도 자료를 이렇게 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생각은 똑같죠. 뭐 관광 명소를 얘기한 건데
저희 과에서 아주 뭐 일반적인 얘기지만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상징물을 어떻게 어떤 상징물을 만들어낼 거냐, 랜드마크를 만들어낼 거냐와 가장 핵심적인 스토리를 무엇으로 잡을 거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 근데 이 고민이 이제 저희가 저희 과에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관광공사 분들이라든지 문화재단 분들이랑 같이 토론을 좀 몇 차례, 지금 한 2차례 정도 했죠. 2차례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냥 아이디어들 수준만 나오는 거고 아직 뭐 이렇게 확실하게 잡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다양한 아이디어들은 많이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로 해서 어떤 상징물을 잘 만들어내는 것과 핵심적인 스토리를 잡아내는 것, 이 두 가지 초점으로 해서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잡아 나가자, 뭐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지금도 말씀하신 랜드마크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DMZ 관련된 지역들도 DMZ를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2019년도 저희가 이제 기텍스에서 이제 국제 포럼 했었을 당시에 제가 이제 생태 쪽으로 그 이야기를 들으러 갔는데 자연에 대한 가치를 항상 얘기를 해요. 어디가 접점이냐가 이제 항상 궁금하잖아요. 근데 행정기관이나 지자체들은 예산을 반영해서 자꾸 뭘 만들어야 명소가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접점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있으신 분들. 예. 네. DMZ 사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저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정해놓고 지금 추진하는, 실행하는 단계인데 저는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고민 없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조심스럽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가치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의나 여러 가지 열정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4, 5년 후든지 10년 후든지 뭐 20년 후든지 그에 대한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고민과 이게 함께해서 책임의식을 갖고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이종훈 센터장님이 오늘 하시면서 저는 속으로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슈앤 진단이라는 책자에 보면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민을 상대로 예를 들면 DMZ를 어떻게 활용할 게 좋겠느냐 가치를 물었을 때 80%죠. 81.9%가 환경적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은 환경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관광이나 개발에 대한 거에 안 맞아 있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민도 지금 도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해나 여러 가지의 가치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그분들에 대한 의견도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지난번에 저희가 국외 연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DMZ 하면 독일의 그리네스 반트를 이야기하는데 하르츠 공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저명한 그 박사 프리드 하트 크놀렐 박사를 만났는데 한국은 진짜 좋은 환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독일이 통일될지 몰랐답니다. 통일되자마자 급박하게 그 당시 이제 소독 같은 경우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컸기 때문에 동독을 설득하기 쉽지 않았지만 그 5군데를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있고 특히 그 당시에 흉물로 여겨졌던 경비소나 초소를 그 당시에 없앴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걸 왜 없앴는지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위치했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DMZ에서 생태적 환경적 가치라고는 주장하지만 결국 모든 정책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정말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조직적인 부분 이런 공론화 과정이 왜 처음 시작할 때 없었는가. 이미 이제 시행하고 나서 그냥 짜맞추기식 토론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관광 관련돼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거 잠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저는 사실은 민경선 의원님 하신 말씀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기재이고 같은 곳을 보고 같은 내용을 들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환경 되게 좋고 보존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되게 자원으로 쓰일 수 있고 그 관광 자원으로 쓰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개발로만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은 아마 개발 시작하고 뭐 하겠다고 하면 또 시대가 좀 더 좋아지면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 중에서도 DMZ 안에 땅이 있으신 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다 개발한다고 하실 거예요, 아마. 그 부분들 땅 팔거나. 근데 DMZ는 그런 식으로 개발돼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보존만 해서의 될 부분이 아니라 지금 있는 부분들을 잘 상품화하고 잘 개발해서 관광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그 국립공원을 갔을 때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초소들 남아 있어서 그걸 관광자원으로 쓰기도 하고 둘레길을 만들어서 걷는 트레킹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보존하면서도 그거를 상품화하고 그 지역에 찾아와서 어떤 그 지역이 마녀 이야기를 가지고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 지역에서 축제도 열고 하는 것 속에서 보존도 하지만 상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돈만 그냥 투자해서 우리가 막 개발하고 하는 부분의 방식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부분들의 스토리를 가지고 사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개발 방식이 좀 달리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스토리를 만들고 컨텐츠를 만드는 부분들 되게 중요한데 그 이해 없이 그 지역과 상관없이 막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그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남북관계에 대한 상품이나 아니면 DMZ에 대한 내용들 속에서 경기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사실 좀 더 관심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만약에 지난번에 한참 좋을 때 개성관광이니 평안관광 얘기 나왔는데 거기에서 있는 거점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개발들은 저는 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또 마케팅 역량이 있는 경기관광공사는 상품화해서 그것들을 또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알리는 기능들을 하면 되는데 이걸 한 부서나 아니면 한 군데서 이걸 다 하다 보면 건물을 짓는데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하는 데다가 주면 인테리어 중심으로 예산을 70, 80% 쓸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어떤 다른 내용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역할 분담을 다 나눠서 하는 이유가 이 컨텐츠를 개발하고 할 부분들은 그쪽에서 하고 이걸 홍보하고 마케팅할 부분들은 그쪽 부서에서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그런 구조가 없다 보니 저는 오늘 주제 발표하면서 나왔던 어떤 기구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경기관광공사에서 지금 시군 만나고 예전에도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 파주에 우리 조성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이 주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민 주도가 아니죠, 사실은. 경기관광공사가 공사이긴 하지만 사실은 경기관광공사가 주도해서 뭘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 속에서 그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축제를 열고 그 삶 속에서 뭔가 뭘 열고 할 때 그 부분들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왔을 때 좋아서 즐기고 놀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뭔가 돈을 떨기고 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이벤트로 우리가 돈을 가져가서 외부 사람들 끌고 와서 행사 한번 해주면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재밌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지역민들은 해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 방식들보다는 조금 더 지역민들을 이해하고 같이 참여하게 하고 그 지역민들 주도로 민주도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쭉 묶는 것들은 사실 기획적으로 도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뭐 공사가 하던 아니면 재단이 하던 전당이 하던 뭐 그건 어디가 해도 상관없겠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주는 거는 도에서 역할들을 하고 실행 단위의 부분들은 다양하게 뭐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알 필요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이 그 주변에서 항상 일어나는 부분들이 행사인 거고 축제인 거고 이벤트여야 되는 거고 그것들이 그 주민들의 삶 속에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건데 그냥 단순한 이벤트는 저는 필요 없다고 봐요. 그 문화들이 사시사철 할 수 있는 것들을 기획해주고 근데 사실 기획은 따로 잘 합니다. 잘 하는데 그 구현들까지는 주민들과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냥 저희 기재위
일이어서 또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잠깐 짧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캠프 그리브스 건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캠프 그리브스라는 것들이 민통선 안에 있는 미군 공여지이기 때문에 그 개발하고 뭐 하는 건 다 좋은데 사실은 그 옆에 있는 주민들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 개발이 된다고 해서 거기 유스 호스텔이 들어오고 방문객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은 해피한 게 없죠. 그 대신에 그 주변의 땅들은 아마 다 외지인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개발되면 외지분들이 좋아지는 현상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지역 주민하고 연계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지역 주민들이 반기고 즐기고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의 방식에서도 좀 많이 좀 고민들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김강식 의원님이 꼭 문세 의원님 같은 느낌을 주시는데 참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보다도 그 지역에 살아있는 스토리를 자꾸 개발해주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재미있으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있지 않으면 어떤 세계인들도 재밌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알맹이에 좀 빠져 있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또 민경선 의원님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 중요하냐면 지자체들이 자꾸 이야기할 때 뭐 뭘 해야 됩니다 다 사업 내용들을 보면요 뭘 만드는 거예요. 다 하드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또 거기 이제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제 우리 그 DMZ가 자연의 이제 보고기 때문에 이제 지켜야 된다는 또 의원님 의견도 있으시고 아니다 이 부분에 일정 부분의 개발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지역의 어떤 민의를 생각해서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공정관광이라고 해서 요즘에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지역 주민한테 실질적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관광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인식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부분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성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이제 그 임진각에서 판문점까지인데 그 길을 매번 이제 지나다니셔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논밭이 많습니다. 산간 지역보다는 그래서 지금 또 이대로 방치하면 잘못하면 또 난개발이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생태 공원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의 인프라를 어떻게 실어나르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에 만약에 그냥 프리패스로 그냥 차를 풀어놨으면 지나가다가 임산물 채취한다고 사람들 들어가다가 쥐레라도 터지면 큰일 나겠죠.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화석연료를 떼기 때문에 경제가 울리기 때문에 동물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로드킬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다도 좀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다가도 했던 것이 모노레일을 만들겠다고 구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노레일은 지상으로 달리니까 밑에 있는 동식물한테도 전혀 영향이 없고 그 다음에 소음 피해도 없고 그 다음에 별도의 통제가 할 필요도 없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야기하니까 도의원님들께서 반대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모노레일이냐고. 왜 이제 반대하시냐면 우리 지역에서 모노레일 깔아가지고 얼마나 빚을 졌는지 아냐고 이렇게 막 말씀하세요. 근데 그거는 택시도 있고 시내 같은 경우는 택시도 있고 대중교통 다 있는데 지하철도 있는데 또 모노레일을 깔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교통이 이 모노레일밖에 없는 그 관광지라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환선굴이라고 있습니다. 500m만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는데 저희 가족 4명이서 탔더니 2만 원 들더라고요. 500m 단지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2만 원 내고 500m를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서 환선굴 안에서는 전부 다 그냥 걸어서 다녀야 돼요. 근데 입구까지는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거 안 타는 분들이 있나 해가지고 제가 유심히 봤는데
타고 가면서 유심히 내려다 보니까 외국인 두 사람만 걸어가더라고요. 걸어서 올라가더라고요. 우리가 그 관광지에서 이 모노레일을 갖다가 하면은 우리가 상품화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자연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음 피해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설치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언젠가는 개발을 해야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때 자연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용역비 2억을 요청을 했더니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예결에서. 그래서 이 좀 설명을라도 해가지고 왜냐하면 용역이라도 해보자 그랬는데 부결됐습니다. 문체에서는 통과됐습니다. 문체에서는 통과됐고요. 평화협력국이 예결위에서 예 부결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난처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사장님, 제가 용역 보고서를 꽤 보는 편인데 자연의 가치를 용역이 지표로 삼아가지고 평가한 보고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래서 용역을 아직 하기 전에 네. 용역을 해보자는 데서 부결됐다니까요. 2억이. 그런 부분까지 잘 설명을 그래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제목이 말씀 순수하지 드리겠습니다. 못해서 잘린 것 같은데요. 그 제목을 좀 더 순수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와 관련해서 환경국에서 올렸다고 하면 당연히 통과됐을 텐데 그런 좀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도 환경국은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생태 보고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부서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으로 해서 전문가의 의견 그런 그 용역을 발주한 사람의 의견에 거의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를 할 때는 정말 생태 보고라고 하면 실제 환경국이나 해당 과가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 이런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관광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후에 만약에 훼손하고 나서는 전혀 안 되는 거죠. 다시 보존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야 되고 DMZ의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은 실제 4km 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남쪽으로 남방 한계선에서 5km에서 20km를 민간이 통제구역으로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게 생태 보호가 된 겁니다. 그래서 DMZ에 국한돼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DMZ에 정말 관심이 많은데 저는 여기에는 속뜻이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동영상 촬영되고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남북 관계가 만약 호전됐다고 하면 DMZ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겠나 그렇습니다. 만약 남북 관계가 호전되면 오히려 개성 관광이나 여러 가지 평양 관광, 백두산 관광에 치중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호전이 안 되니까 다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DMZ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만약 뭐 내년이나 뭐 10년 후에 북한과 관계가 더 좋아져서 하게 되면 이 DMZ에 대한 가치가 또 재평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된다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말이 발언이신가요? 많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더 이상 저는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DMZ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하나가 이제 우리가 평화라고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일을 염원하는 어떤 그런 장소가 우리가 지금 이제 판문점이 돼가고 있는데 통일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노래도 있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그다음에 어떤 대통령께서는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통일 갖고 가장 술 먹고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예, 남북한 관련돼 가지고. 예. 그런데 제가 통일부에 나오신 분이나 중앙부처에 나오신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다 질문을 해봤습니다. 통일하려면 돈이 얼마큼 듭니까? 모르겠는데 통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일하면 무엇이 좋습니까? 통일은 왜 해야 됩니까? 통일을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대답에 구체적으로 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논문이요? 국회 도서관에 논문 가서
통일 관련된 논문이 실질적으로 이 통일을 어떻게 해야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문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통일 비용이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700조 든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1경 2천조 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결국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 논의가. 700조하고 1경 2천조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돈이 얼만큼 드는지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고요. 독일의 사례하고 비교를 잠깐 해드리면 독일은 설립된 지 74년 만에 분단이 됩니다. 1881년에 독일이 하나의 연방국가가 생기고요. 그게 1945년에 분단이 됩니다. 2차 대전 책임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74년 만에 분단됩니다. 근데 30년 준비해갖고 1990년에 통일을 합니다. GDP로 따져보면요. 서독하고 동독이요. 차이 크게 없었습니다. 우리 동독 굉장히 가난했을 것 같죠. 동독 그 당시에 경제 20위권이었습니다. 동독이 우리나라 89년 마지막 해까지 GDP를 보면 그 당시 우리나라의 2배가량 되었습니다. GDP가. 한 9,400불 정도 동독이 됐고요. 우리나라가 한 5,400불 정도 됐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나라가 합치는데도 어마어마한 출혈을 감수했습니다. 지금도 독일 국민들한테 통일이 잘 됐냐 못 됐냐면 반반입니다. 워낙 출혈이 심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경제 몇 위 하고 있습니까? 13에서 한 16위 하나요? 그럼 북한은 몇 위권 정도 됩니까? 그 다음에 인구 비례 독일하고 한번 따져보십시오. 독일은 서독이 6,100만이었고 동독은 1,600만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그랬는데 강연 장소가 아니고요. 예, 그거 제가 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우리는 통일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일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이 좋아지는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전혀 어떤 국가가 정치적으로만 이용했지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참고서를 제공할 수 있고 국민들이 와서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에 우리 도의원님들 계시고 우리 때에 이 평화공원에 이런 박물관도 짓고 좀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참고로 제가 토론 이런 진행을 하면서 발언 총량제 적용을 처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발언이라고 하셔가지고 마지막 발언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사실은 뭐 용역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국장님과 이제 이야기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DMZ라고 한다면 언뜻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제 냉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저희는 그런 게 있거든요. 평화라는 단어도 있을 거고 생태도 있을 건데 우리는 개념적으로 그런 게 가슴에 와닿거든요. 근데 DMZ를 세계 속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 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느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DMZ는 뭐지요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냐. 그게 DMZ의 국제적 위상을 위한 첫 번째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홍보비를 좀 태워야 되겠다. 그러면 DMZ라는 키워드 하나 가지고 유튜브 영상제를 한번 해보자. 상금 한 2억만 걸면 2억 명이 볼 거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안 해주셨죠. 사업으로 안 올려주셨죠. 그거. 사업이 안 올라오니까 저희가 유산 반영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거를. 통합 예산에 홍보비가 배정이 좀 돼 있습니다. 통합 예산. 알겠고요. 몇 개 그러면 예산을 통합해놨는데 조금 거기에 진행해 볼게요. 그 국제적 위상 주제 가지고 자유롭게 한 말씀 또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국제적 위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바로 통일이라는 부분일 겁니다.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또 그 효과가 뭔지,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뭐 기타 등등의 질문을 접경지 주민들한테 안 해서 그래요. 접경지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통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멀리만 있는 거, 뭐 어려운 거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같은 가족으로서 지역민으로서 평생 조선시대 때부터 같이 살다가 전쟁을 통해서 분단이 이루어지고 원치 않은 장벽이 생기면서
갈라지게 된 그 부분 때문에 문화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경지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국제적 위상과 관련해서 DMZ라는 지역은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 아닙니까? 무장을 해제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이 평화와 관련된 곳, 평화는 우리한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누구에게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평화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곳이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 서로 다른 생각, 갈등, 싸웠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비무장시켜서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에 이제 오두산 전망대가 있는데요. 그 전망대에 가서 딱 올라보면 삼도풍이라는 곳이 보입니다. 한강하고 임진강, 바다가 만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그 삼도풍을 바라보면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없어지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자연 그대로. 그런 것들이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그런 자연을 통해서 이곳이 갖고 있는 의미를 바라보면서 평화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 비무장지대는 남북 교류의 실질적인 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체육, 관광 이런 것들이 교류를 하려면 접점 지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접점 지역이 DMZ를 중심으로 한 이 접경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야 뭘 얘기를 하고 만나야 다른 것을 뭐 이해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동안 분단 때문에 못 만나왔거든요. 그래서 남북 교류, 특히 문화, 예술, 체육은 정치 상황과 관련 없이 교류할 수 있는 분야들입니다. 얼마 전에도 축구 갔잖아요. 또 뭐 무슨 다른 종목도 가고. 예술인들도 말은 틀리고 가치관은 틀리지만 예술품을 보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이런 남북 교류 협력의 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평화 대상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짧은 시간 잠깐 제 자랑을 하면 자랑이 아니라 평화 대상 조례도 이런 겁니다. 뭐 무슨 노벨 평화상 뭐 이런 뭐 세계적으로 무슨 엄청난 일을 한 분들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많은 개인과 단체들 협력을 자기의 평생을 바쳐서 평화를 위해 일한 분들을 기념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상을 주자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예산도 별로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평화대상 수상자로 지정이 되면 얼마만큼의 상금을 받게 되죠? 저는 노벨 평화상보다는 무조건 1원이라도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노벨 평화상이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 되죠? 저도 몰라요. 예. 무조건 많이 줘야 된다고 정확히 알고 얘기를 10만 하셔야지. 불입니다. 노벨 평화상은 18만 불 정도 돼요. 18만 불이 한 2억 조금 넘나요? 근데 사실은 그 상금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 게요. 예를 들면 테니스 경기를 한번 비유를 하자면 윈블던 경기에 이제 상위 랭커들이 가는 이유는 상금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아에서 만약에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면 10위권 내에는 잘 안 오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기아도 기아 브랜드 이름을 널리 알리려면 상금을 올리는 게 맞거든요. 근데 경기도에서 평화 대상을 줘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경기도 안에서 평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수여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조성원 의원님 만나보니까 세계 속에서 평화 활동을 하신 분들에게 수상을 하겠대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논리로 따지면 세계에서 가장 으뜸 가는 정도의 그 시상금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동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솔깃할 정도의 수준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일부 언론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뭐 일부러 한 건 아니었는데 지금 추진 중인 게 세계 노벨상 수상자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년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올해는 멕시코에서 열렸었어요. 그래서 뭐 고르바초프 그다음에 또 누구죠? 바웬사 뭐 미국의 오바마는 안 왔었고 미국에 또 한 번 받은 분이 계셨는데 카터 뭐 이런 분들 다 모여서 한 10명씩 모이는 대회가 있는데 그때는 그 노벨 평화상 받은 분들이 포럼도 크게 열고 자체 시상도 하고 평화에 기여한 사람도 상도 주고 하는
그다음에 평화의 도시를 선포해주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약간 세계적인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희 경기도가 그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어플라이를 했고 서울시도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그다음 미국의 그 휴스턴 몇 개 도시가 지금 어플라이에서 경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매우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매우 열심히 해서 유치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하여튼 유치가 되면 MOU를 맺을 거고, MOU 맺기 전에 이제 기재의원님들한테는 상세하게 빠른 시일 내에 상세하게 보고, 어차피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고, 하여튼 그게 되면 내년 그게 대회가 보통 9월에서 11월 사이에 열리거든요. 그러면 내년 DMZ에서 9월에 우리 크게 행사할 때 같이 결합해서 평화의 상징, 말씀하신 대로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만드는데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202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지 않습니까? 수상하신 분들이 예, 그분들이 이제 와서 정상회의를 하고 그 정신을 기리고, 근데 이분들이 오시면 주무실 데가 없어요, 파주에. 그래가지고 고양시 파주에서 가서, 확정된 건가요, 예, 지금? 고양시 가서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그 엠블호텔, 예, 뭐 이제 이런 부분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관광공사나 이런 데서 앞으로 기획을 하시고 고민하실 때 이런 숙박에 대한 교통은 되게 좋거든요. 인천공항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우리 조성환 의원님처럼 이렇게 사심을 이렇게 스스럼 없이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여기 그 1회 우리 경기 평화대상 수상자를 그분들한테 노벨 평화상 대회하시러 오시는 평화상 타신 분들한테 결정을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하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이 패널로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 다 존경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 오로지 그 저희 그 문채광 소속이신 김영성 의원님 사랑합니다. 근데 계속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질의응답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오셔야 TV 나옵니다. 카메라 필요 없는데 카메라 가겠어요. 저는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이제 DMZ 국제적 위상 강화 효율적 관리 토론회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그 총회 가셔서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국제 평화, 그러니까 그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우리 아까 이제 민경선 위원님께서는 뭐 이제 시민의 81%가 이제 환경을 그 말씀하셔서 상당히 공감도 많이 가기도 하고, 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대통령께서 아마 이제 스페인 국왕을 만나셔서 산티아고의 길을 갔으면 좋겠고 그런 길을 걷는 길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뭐 이렇게 개발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만약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제 평화 기구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면 뭐 그거는 향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좋은 그 DMZ를 평화 국제지대로 이렇게 만들고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게 이제 저도 이제 같은 바람이고, 이제 저희 문체위에서도 아까 우리 사장님도 계셨고 뭐 다 우리 그 기관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같이 이제 논의했던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서 이제 좀 고민도 되고 그런 부분은 이제 향후에 토론회를 또 통해서 저희끼리 이제 또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저는 정말로 유익한 토론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제 뭐 좀 이렇게 후반부로 지나가고 있는데요. 뭐 지난 5월 15일 날 335 임시 때 제가 이제 5분 발언을 했던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주제가 뭐냐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 있는 법정 기구에 대한 필요성이었었거든요. 근데 우리끼리는 뭐 평화재단 이야기도 있었고요.
평화재단 그 안에는 이제 뭐 DMZ 포럼처럼 포럼도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국제 포럼에서 이제 제가 두 가지 섹션 이야기들을 들었었는데 관광 쪽 관련된 섹션에서는 주 발제자가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했냐면 개발 없는 개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언뜻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게 어떤 개념인지를. 근데 혹시 좀 알고 계신 분 있는지. 저기 평화 뭐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면 통곡의 벽이 있고요. 그 요단강이 있거든요. 사실 거기 개발된 게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와서 거기 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되게 위험할 것 같고 되게 뭐 무서울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가보면은 물론 이제 가자지거나 이쪽 넘어가면 지역이 나눠져 있는데 거기 보면 장벽이 쳐져 있죠. 거기도 장벽이 많이 쳐져 있고 그 위험한 특정 지역은 통과도 잘 하기 힘들지만 사실은 거기도 되게 세력 간의 이런 그 균형들이 이루어져서 평화로운 곳이거든요. 제가 그 지인분이 거기 계셔서 방문을 했다가 그 현지 분이신데 저희한테 거꾸로 한국 괜찮냐? 한국 위험하지 않냐? 뭐 이렇게 미사일 쏜다는데 뭐 너네 괜찮냐를 거꾸로 걱정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게 꼭 뭘 만들고 뭘 하는 것보다 사실 그런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결국은 DMZ 자체도 선이라는 부분들인 거고 그 부분을 넘어가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 거고 보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충족만 해도 사실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가서 볼 수만 있어도 되게 그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선이 넘어가서 더 가면 더 갈수록 그건 관계가 좋아지면 더 멀리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이게 꼭 뭐 그 지역에 막 뭘 만들어 가지고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들, 그 지역을 느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전쟁에 대한 이미지들이 되게 크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 그런 식으로 이 남북 관계 속에서 DMZ라고 하는 부분들은 되게 전쟁의 이미지. 우리 뭐 한국 사람들은 평화나 아니면 생태나 환경에 대한 이미지들이 더 클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냥 막 우리가 개발론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지 않더라도 그 선에 접근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들만 잘 연구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 이게 막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갈 수 있다면 그 희소성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겁니다. 아마 우리가 경복궁을 개방했을 때 일정한 인원들만큼 오픈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조차도 되게 마케팅적인 수단으로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대량으로 막 너무 개발해서 아무나 다 오고 보고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처럼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그 JSE를 보러 판문점에 들리는 상품들은 아마 희소성이 없어서 팔리지를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식의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하면 어떨까 생각해보고 구체적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조성환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노벨 평화상 수상자 세계 정상회의에 파주를 이미 말씀하셔서 파주에서 이제 뭐가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셨는데 숙박이 없대요. 그럼 그런 것들 막 그것 때문에 지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사실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전체를 보고 가야 된다고 봐요. 꼭 그것 때문에 거기 숙박을 져버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민박을 하면 안 되나요? 어떤 거요? 그 동네에서 뭐 민박을 하면 안 되나요? 하나의 방안은 이벤트성으로 우리 관광공사 운영하고 있는 캠프리우스 가도 좋고 뭐 그거는 만약에 그런데 그게 명소가 된다면 당연히 민간 쪽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호텔도 짓고 뭘 또 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방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없이 그냥 그 하나의 스팟으로만 생각을 해서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수원은 원체 뭐 세계문화유산 있고 관광자원이라고 있다라고 해서 있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숙박이 없어서 관광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 그 인프라로 컨벤션 센터도 짓고 여러 가지들도 짓고 이제 호텔들이 겨우 이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있고 이게 시간들이 되게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라서 민간들이 그냥 절하라고 해서 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다양한 행사나 아니면 다양한 국제적인 이벤트들이 계속 거기서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파주라고 하면 그걸 위해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향에 있는 지금 센터 있잖아요. 거기 원래 한류도 하려고 했던 그쪽 지역에 지금 호텔들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다고 해서 사실 꼭 근데
당장 필요한 부분들보다는 저는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경기도 도민들을 위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주에는 좀 안 된 얘기잖아요. 사실은 이게 공식적인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조건이 이제 5성급 이상의 호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시아 문화 중심, 노무현 정부 때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의 광주 사업이 이제 1조 6천억 사업이 있었어도 당시에 광주 광역시에 국제적 규모의 호텔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전략 사업을 좀 맡고 있어가지고 호텔 우리 땅 주고 지으면 되잖아 했더니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 이게 또 호텔은 또 전 세계 호텔 자본이 따로 있습니다. 타당성 주시면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땅을 공짜로 준다고 해도 그 타당성이 떨어지면 보통 그 한 5천억 정도의 비용이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정부가 이렇게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는 중앙 정부가 손실 보증서를 써주면 호텔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걸 써줄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무산됐어요. 근데 지금은 생겼습니다. 네, 저는 파주 같은 경우가 그런 식의 앞으로 100년간 몇 번 할지 모르는 행사 때문에 그런 들어서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지금 그 DMZ는 이미 여기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바보도 알아요. 여기를 콘크리트 개발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면 바보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남북 합의에도 앞으로 그 DMZ는 활용하더라도 다 고도를 원형 보존하기로 합의가 돼 있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정부가 GP를 쉽게 파괴시키는 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상징적으로 한 개만 파괴시켜 남겨놔야 되는데 다 파괴시키고 한 개만 들어갔어요. 두 개인가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합의가 된 거고요. 그 주변도 저는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리조트식 개발 이거는 컨셉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그 생태와 문화라는 컨셉으로 평화라는 주축들을 떠받치는 게 바로 이제 DMZ의 컨셉인데 저는 오히려 이쪽은 캠프들의 정말 세계 캠프들의 어떤 성지 메카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것을 친환경적으로 유도를 해야지 이게 5성급 호텔 들어오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도단입니다. 근데 저는 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우리 이정훈 박사님께서 그런 이 DMZ를 지금 중앙정부도 지금 DMZ청을 만들어야 된다 어쩐다 경기도들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개발의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DMZ는 개발돼야 돼요. 근데 어떤 개발이 되냐면 컨텐츠가 개발돼야 됩니다. 인프라가 개발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인프라는 아까 우리 민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정세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한 그대로 두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컨텐츠는 전략적으로 개발돼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미 DMZ는 세계적인 명소예요. 근데 명소인데 컨텐츠도 없고 경제 효과도 없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중에서 한국에서 제일 하고 싶은 1위가 DMZ 방문입니다. 그런데 재방문 의사를 묻는 성문에서는요, 12월에 DMZ 때문에 다시 오고 싶다는 게 없어요. 여기는 뭐냐면 왔다가 전부 다 뭐야 하고 그냥 돌아가신 거죠. 재방문 의사 1위는 놀랍게도 한국 음식 때문에 다시 오고 싶다. 1위였습니다. 이 재방문 의사의 순위 안에 들게 만들려면 컨텐츠가 개발돼야 됩니다. 그런데 파주의 임직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좋은 천혜의 자원을 갖추고 있고 사실 그동안 경기도가 많은 투자를 해서 평화누리 공원도 만들고 다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뭔가 하다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 평화 촉진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철저히 만약에 문화다 그랬으면 철저히 문화적인 공간으로 재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대다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와서 딱히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하고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것인지 뭘 구경하고 돈 내고 관람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대장소에서 낮잠을 자야 되는 것인지 뭘 리조트 뭐 이렇게 뭐 엔터테이닝을 해야 되는지 전혀 가이드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망원경 500원 넣고 한번 보고 그냥 버스 타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 아까 김광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민 자발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실로 들어가면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이미 주민들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자발화된 어떤 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접경지대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해를 강조당한 지역이고 모든 어떤 활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끊겨진 굉장히 상처 입은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미리 자발적으로 뭔가를 기획하고 성공해내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문화적 경험이 없는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굉장히 황폐화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들이나 컨텐츠들이 그 좋은 여건을 갖추고 또 많이 없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럴 때는 저는 어쩔 수 없는 이제 그 정부 집단과 그 주민 집단과의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들에게 가장 많은 걸 이른바 맞춤형으로 만들어주고 이것을 끌고 가는 주체는 주민들이 갈 수 있게.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아까 이정훈 박사님께서 하셨던 무슨 관적인 주도의 어떤 끌고 가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뭐 어떤 도청의 집행부 부수가 만든다든지 아니면 또 뭐 다른 무슨 재단을 만든다든지 이건 굉장히 그 낭비적 요소라고 봐요. 지금 저는 워낙 오히려- 낭비가 심해서 좀 효율화를 목적으로 지금 그래서 관리청을 오히려 만들자고 그게 하시는 것 왜 같아요.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는 컨텐츠 개발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역사가 대한민국에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대표할 만한 모든 성공한 컨텐츠들을 보면요, 전부 간이 빠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관리청을 그래서 만들어서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콘텐츠 그렇죠. 개발은 외부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던 네. 것 같아요. 사실 하물며 경기도 안에서도 몇 개 안 되는 그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수공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 가평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을 많이 만든다면 오히려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저비용으로 고효율로 만들 수 있는 민간 주도의 구조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간 주도의 전문가에게 정말 몇 년간의 이 개발에 책임을 맡기고 우리는 지원하고 필요한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뭐냐면 정량적으로 경제 효과가 나야만 하는 겁니다. 가령 부산영화제 같은 경우는요, 1년에 한 100, 올해 예산에 116억 정도를 썼습니다.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지역 경제 효과가 1,700억에서 2,300억 정도의 경제 효과를 통상 내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뭐 자본이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 주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가야만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행사를 위한 행사, 아무래도 관이 하게 되면 이제 모든 이제 절차적인 것을 부자다 보니까 실제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어떤 기획의 어떤 기민성, 그리고 이렇게 그 기획의 어떤 도전적이거나 실험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 공무원 좀 많이 해서는 저만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민간적 구조로 이양하는 것으로 저는 가는 것에 우리가 힘을 좀 모은다면 경기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못 사는 동네도 아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문화예술가들이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화가만 해도 대한민국의 비공식적 수준이면 화가만 5만 명 사는 동네 봤어요?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안도공원에 가면 진짜 세계적인 조형물이 하나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최혜진 작가가 만든. 그거 오키나와 평화공원에도 그 작가의 작품이 이번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가보면요, 그 대나무로 만든 작품인데 그 대나무 관리를 안 해가지고 대나무 막 다 터져 있고 애들 왜냐면 이게 애들 같으면 다 만져주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작가가 경기도 작가인데 뚜껑을 내서 철거하겠다고. 우리 그런 것도 사실 지금 DMZ 타면서 그런 것도 하나 지금 보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경기도라는 순문화적 자원만 활용을 민간적으로 잘 시켜도 이 예산을 한 5년만 더 증가시키자고 5년만 써도
굉장한 어떤 그 흔들려 축적이 저는 이룰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 강원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되게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사실은 이제 문제는 이제 기획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지역 사회를 이해하는 기획자가 부족한 거죠. 사실은 그걸 만드는 역할들,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제 문화라는 것들이 한두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문화를 만드는 것들은,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의 방향성을 말씀드렸는 건데, 그 역할들은 사실은 경기문화재단이 그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기획자들을 만들고 그 지역의 문화들을 만들어주는 역할. 근데 그 문화들을 만들어주면 사람을 두 분 짜고 오신 건 아니시죠? 아니요. 저는 네. 사람을 끌고 오고 그것들을 알리고 뭐 하는 거는 경기관공사는 그런 거에 또 아주 최적화 잘 돼 있어요. 그런 상품들이 만들어지면 그걸 홍보하고 판매하고 국내든 해외든 갖고 와서 돈을 떨기게 할 수 있는 구조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잘하는 부분들의 기능들을 최대화하고 그것들을 시너지 있게 서로 협업하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민의 주도를 하는 부분들 속에 지금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부분으로 한 뭐 5년, 10년이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또 잠깐 예산 줬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없다가 하는 것 속에서 경기문화재단의 기획사업 자체도 사실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그런 것들이 기획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취약한 부분들 속에서 그런 문화들을 만드는데 되게 필요한 부분들의 예산들은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인데 이게 많이 시너지는 있지만 많이 없어진 반면에 어떤 하드웨어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의미 없는 이벤트성 행사에는 예산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에 저는 되게 반대하고, 기재위에서도 작년에 DMZ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 기초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뭔가 막 하는 거는 지역 주민들이 바라지 않는 거라는 생각인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단의 역할들을 되게 저는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관광공사장님 그 발언 총량제를 공백을 좀 들어가요. 예, 아까 이제 랜드마크 얘기가 나오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보면 이제 그 현재와 미래의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미래 예비하는 게 더 좀 좋겠다. 랜드마크도 중요하지만 이제 멘탈 마크, 마인드 마크가 먼저 서야 랜드마크도 세울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김영석 의원님 말씀해 주신 그 산티아고 길 그런 수준의, 그러니까 이제 뭐 제주 올레길도 좀 잘 실패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DMZ 둘레길 그 개발 중일 것 같고요. 그 정도의 최소한의 합의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DMZ를 얘기하면 항상 이제 DMZ를 접한 이제 단선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DMZ로 인해서 분단의 고통을 받는 우리 평화 통일 특구 예정지 정도의 그 면으로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경의선 축과 경원선 축, 그 다음에 DMZ를 둘러싼 뭐 한강수계, 임진강수계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는 서해 평화 지역까지 흘러가게 뭐 그런 좀 매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좀 장기적인 과제를 좀 둬야 되긴 하지만 당장 내년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교지를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조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요. 사실 두 파트잖아요. 국제적 이상 강화 그리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뭐 조직 개편인데, 첫 번째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2부로 다음번에 한번 더 자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조직들을 만들어낼 거냐, 어떤 형태가 좋은 거냐, 그러면 그 조직 형태는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한 합당한 기구들이냐라는 논의를 가지고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물어보기만 했는데, 사실 올해는 좀 특이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6개의 생물권 보전 지역이 있고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이 있고, 북쪽에는 5개의 생물권 보전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2군데가 더 늘어났죠. 연천의 임진강하고 철원 쪽에 5개 지역을 묶은 평화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등재가 되었어요. 근데 DMZ를 이야기할 때는 이 DMZ가 단월한 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북측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우리 쪽 이야기만 항상 하고 있었어요. 우리 쪽이 해석하는 DMZ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남과 북이 경제협력은 뭐 여러 가지 제재 때문에 힘들다 하더라도 생태, 인권,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술 교류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러면 남측과 북측이 함께하는 DMZ, 그 DMZ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면 우리가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길에 좀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물권 보존 제약이라는 것들도 우리 DMZ하고 논의할 때는 항상 같이 했으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국감장에서 안타까운 이야기가 뭐였냐면 DMZ에 있는 그 강원도 쪽이죠. 불이 났는데 한 여의도 5배 정도의 규모의 불이 나서 희귀종이나 이제 생물들이 이제 많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인들이 봤을 때 생물권 보존 지역이 희귀종, 생물 다양성의 가치도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관리하는 시스템조차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확대된 논의를 좀 더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DMZ 관련해서는 북측 관계자들도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좀 있었으면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이렇게 이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 의원님, 다음에도 토론회 한번 또 사회 보시겠습니까?